잠시 후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간도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간도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으며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주요 생활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청나라는 간도 지역을 그들의 발상지로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17세기 후반부터 간도 지역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습니다. 조선 역시 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거나 무단으로 이주하는 자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산삼 채취, 사냥, 생필품 구매 등의 이유로 양국 백성들이 경계를 넘는 일이 빈번하였고 이로 인해 조선과 청 사이에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라는 문구를 통해 양국의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청과 조선의 백성들이 경계를 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선에서는 흉년과 기근 등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세금 수탈과 부정부패로 인한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지면서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정부는 자국민의 간도 이주와 개간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선인의 철수를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 영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양국 대표들은 국경을 명확히 하려는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은 백두산 정계비에서 동쪽 경계로 삼은 토문강을 현재의 두만강으로 해석하며 그 북쪽 간도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조선은 토문강을 송화강의 상류 수원으로 보고 간도가 조선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간도 귀속에 관한 논의는 번번이 결렬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정부는 간도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897년과 1898년 두 차례에 걸쳐 간도 현지를 조사하였고 간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903년 대한제국 정부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 후 파견하였습니다. 이범윤은 간도 지역을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고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등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일본은 간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1907년에는 간도 룽징에 간도 통감부 소속 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하여 행정적으로 관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청 관원들의 간섭에 무력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1909년 청과 간도에 관한 청일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은 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 경제적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에 대한 청의 영유권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대한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체결된 것으로 일제가 우리 민족의 주권을 무시한 채 타국과 맺은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었습니다. 이로써 간도는 명목상 청의 영토가 되었지만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이후 국외에서 펼쳐진 민족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한민국 지역사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